자, 오늘 이야기의 제목, 바로 데이터 과학자의 복수입니다. 우와, 제목부터 뭔가 드라마틱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데이터 과학자 하면 뭐였죠? 맞아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정말 최고의 직업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왜냐? 바로 이 거대 언어 모델, LLM API 때문이에요. 누구나 너무 쉽게 강력한 AI를 쓸 수 있게 되면서, 그럼 이제 데이터 과학자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진짜 그들의 시대는 끝난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데이터 과학자. 이들을 아주 재치 있게 표현한 유명한 정의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보다 통계를 더 잘하고 어떤 통계학자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더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세계를 잇는 독특한 전문가라는 뜻이죠. 예전에는요, AI를 제품에 넣는다. 그럼 무조건 데이터 과학자를 찾아가야 했어요. 핵심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개발팀에서 API 몇 번 호출하면 AI 기능이 뚝딱 만들어지니까 데이터 과학자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거예요. 과정에서 그냥 패싱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새로운, 좀 위험한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이름하여 느낌으로 AI 만들기. 뭐랄까, 데이터를 깊게 파고드는 그런 엄격함 대신에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 직감이랑 이미 만들어진 도구들로 쉽게 가려는 그런 지름길의 유혹이 판을 치게 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레이블은 제대로 됐는지, 우리 제품에 맞는 평가 지표는 뭔지, 이런 걸 설계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 느낌 기반 방식은 어떠냐? 그냥 모델한테 물어봐요. 야, 너 잘했냐? 아니면 그냥 남들이 쓰는 평가 지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져다 쓰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만 가려는 접근 방식은요,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아주 예측 가능하고 또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실수들을 낳게 되죠. 이제부터 우리의 주인공, 데이터 과학자가 왜 다시 필요해졌는지 그 실현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원칙을 버렸을 때 어떤 실현들이 생겨나는지 5가지 흔한 AI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5가지 함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너무 일반적인 평가 지표를 쓰는 것. 둘째, 검증도 안 된 평가자를 믿는 것. 셋째, 실험 설계 자체가 엉망인 경우. 넷째, 데이터와 레이블이 잘못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든지 자동화하려는 함정입니다. 첫 번째 함정, 바로 일반적인 평가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델은 유용성이 85점이야 라고 말하면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인지, 뭘 고쳐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데이터 과학자라면 데이터를 파고들어서 캘린더 예약 기능에서 실패율이 15%네 처럼 딱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찾아냈을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검증되지 않은 평가자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LLM한테 다른 LLM의 성능을 채점하게 시키는 거예요. GPT-4야? 우리 모델이 쓴 글 좀 평가해줘. 이런 식으로요. 근데 문제는 그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지 제대로 평가하는지 아무도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데이터 과학자라면 그 심판 LLM 자체를 하나의 모델로 보고 사람이 직접 채점한 정답이랑 비교해서 이 심판 믿을 만한가? 이걸 먼저 테스트했을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세 번째는 엉터리 실험 설계입니다. 그냥 챗 GPT한테 야, 테스트 질문 50개만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만든 데이터요? 실제 사용자들이 부딪히는 그런 까다로운 문제들은 하나도 없겠죠? 그냥 하나마나 한 테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답변은 1점에서 5점 사이에서 몇 점? 이런 식의 주관적인 평가는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려면 실제 사용자 로그를 분석해서 진짜 어려운 케이스들을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고 평가는 성공했다, 실패했다처럼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데이터와 레이블의 품질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 정답을 붙이는 이 레이블링 작업을 그냥 단순 반복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한테나 맡겨버려요. 큰 실수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냐?
레이블링은 단순히 답을 다는 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뭐가 좋은 결과물이지? 라는 기준을 세워나가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은 계속 바뀌는데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건 전문가뿐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함정, 바로 과도한 자동화의 유혹입니다. 물론이죠. LLM이 코드를 짜주거나 하는 단순 반복 작업은 정말 잘 도와줍니다. 하지만 모든 걸 자동화할 수는 없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 데이터를 보고 결과를 분석하면서 아, 이게 문제구나. 우리가 이걸 못 치고 있었네 하고 깨닫는 그 통찰의 순간 말입니다. 그건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죠?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데이터 과학자의 복수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어떻게 복수하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그들이 가진 오래된 기술들이 바로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초능력이 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실수들, 이거 사실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데이터 과학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 그 근본을 놓쳤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그럴듯한데 쓸모없는 평가지 툴을 쓴다? 그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검증 안 한다? 모델 평가의 기본을 무시한 거죠. 엉터리 실험, 부실한 데이터, 엉망인 운영, 전부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 프로덕션 ML이라는 데이터 과학의 교과서 1장에 나오는 원칙들을 건너뛴 결과일 뿐입니다. 보세요. LLM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이름은 화려하게 바뀌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본질,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핵심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함정을 피하고 가장 확실하게 성공으로 가는 길은 뭘까요?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최고의 ROI를 가진 활동. 절대 건너뛰면 안 되는 그 단 하나의 작업이 있습니다. AI를 개발할 때 가장 가치 있는 단 하나의 작업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귀찮아하고 어떻게든 자동화해서 안 하려고 발버둥치는 바로 그 일입니다. 바로 데이터를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 이겁니다. 아니, 그냥 보면 되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데이터를 보지 않고서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절대 알 수 없다. 특히 LLM 시대에는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LLM이 뱉어낸 결과물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내가 뭘 원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야 이건 좀 아닌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즉, 성공의 기준 자체가 데이터를 보는 행위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LLM이라는 이 엄청나게 강력한 야생마를 길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게 하는 고삐, 그 고삐의 정체가 바로 데이터 과학의 기본 원칙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AI를 위한 올바른 고삐를 만들고 계신가요?